네, 2부에서는 비트초아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트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비트코인 차트 좀 같이 좀 봐주시죠. 네, 우선 네. 기술적 분석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첫 번째 차트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청산량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더리움과 브릭스 계열의 코인, 방금 말씀드렸던 칠리즈 포함해서 네오와 가스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술적 분석을 할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를 먼저 좀 보실 겁니다.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놓은 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파란색 선은 금요일 날마다 비트코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다가 계속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건데 떨어진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적인 측면에서 좀 다가보시면 편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의 이제 투자가 좀 일어났던 구간에서는 금요일 날 나스닥과 이제 변동성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기관이나 이제 세력들이 눌러줬던 모습이 좀 있었고 네. 금요일마다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그와 반대로 목요일 날 많은 이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기도 했고 거기에 플러스로 도지나 여러 가지 이제 코인 알트코인들에서 이제 좀 유입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요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말까지도 상승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신다면 여기 위치에서 금요일날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다가 20.8K 부근에 이제 뚫지 못하고 이제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때 떨어질 때도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쯤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상승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때도 말씀드린 게 19.6K만 잘 지켜준다면 이제 하락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점은 여기였는데 이 비율상으로 봤을 때 결국 이 노란 라인 있죠. 두 번째 노란 라인보다 조금 더 떨어져 주면서 요즘에는 그렇게 페닉스를 유도를 많이 네.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이제 딛고 올라줄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빠져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덜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조금 하락을 덜 해줬기 때문에 힘이 약하고 거기서 매집량이 적었고 거기다 알트코인 위주로의 상승이 이뤄지면서 그쪽으로 유입세를 뺏겼고 그래서 비트 자체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20.8K 이상을 뚫어주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지지 구간이 20.4K를 뚫고 내려왔고요. 이 상황에선 여기서 또 얼마나 잘 버텨줄지를 좀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있다면 금리 인상 전날에는 좀 많이 가벼워지거든요. 금리 인상이 있는 주는 월화수 만약에 목요일날 있다고 하면 월화수가 가벼워진 상태라서 그때 변동성과 유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알트코인 위주로의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세력들은 당연히 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가격으로 매도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리고 나서 매도를 하는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이제 알트코인이다 많이 올랐다 하면 매도를 계속 실현하고 가시는 게 사실 안전한 투자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 하진 않으셔도 돼요. 저라면 이제 매도하실 때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셨다. 다른 알트코인을 매수하셨다 하신다면 이제 올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뭐 반 정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내가 용인할 수 있는 3% 수익, 5% 수익 정도의 이제 지정가 매도를 걸어놓고 지켜볼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오늘의 일봉이 이제 좀 제대로 나와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저점보다는 분명히 올라가서 끝나야지 그래야지 좀 다시 받고 올라가는 이제 차트를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하락한다고 하도 여기 19.6K만 안 깨진다면 결국엔 이것을 한 라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쁘진 않아도.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딛고 제대로 좀 마감만 해준다면 또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6K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전에 있었던 여기 저점을 과연 지켜주는지 거기보다 위에서 마감하는지 이것을 좀 우선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9.6K가 깨진다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여기 라인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를 우선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예측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최근 제일 저점이 19.6K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사실상 좀 크게 좀 하락했다가 딛고 올라와 주었을 때는 20점 우리가 8K까지 좀 뚫어주는 모습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실현이 안 되면서 사실상 19.6K가 우리가 마지막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보다 이번에 높게 좀 저점이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현재 차트는 이렇게 봤고 우리가 아까 우리 초반에 청산량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 좋을까요? 우선 청산량을 볼 건데 우리 네.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청산량이거든요. 이거 좀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청산량 자체가 평상시에 굉장한 비교하면 굉장히 이제 많이 됐죠. 이 쇼청산 네. 비용이 이만큼이나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이겁니다. 이제 청산된 금액대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청산량이 비슷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차이도 있고 네. 여기 안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도미넌스 차이도 거의 2배 가까운데 네네네. 천상량이 비슷하다는 건 이더리움 위주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굉장히 대규모로 됐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10% 정도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유입이 많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 이제 고배율의 숏을 걸어뒀던 사람들이 네. 청산이 대규모로 되면서 가벼워지면서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들이 좋아했던 코인들이 있어요. 네. 이더리움 클래시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엔진 이런 코인들 역시 폴리곤까지 이런 네. 코인들 세럼까지죠. 세럼까지 6개 코인들이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거고요. 그래도 이제 비트가 가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치가 네. 많이 보이는 코인들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고점을 뚫어주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고 조금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같이 살펴볼 게 칠리즈, 이더리움 클래시, 솔라나, 에이다, 이제 리플 그리고 이제 아발란체, 폴리곤, 도지 모두 이제 청산량이 매우 높았던 코인들이거든요. 네. 이런 코인들 위주로의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이제 물량 유입이 또 있었고 청산량 덕분에 이제 더 큰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좀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의 이제 좀 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주의 장에서 알트코인 위주로의 또 유입이 있었다. 그리고 호재들 덕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의 쇼청산 물량이 좀 대거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이번에 큰 상승 보여줬던 코인들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점에서 좀 청산량을 같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칠리즈도 그렇고 물론 월드컵 수혜 때문에 오른 점도 있지만 청산 물량이 좀 많았다는 점까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봐주시죠. 네, 우선은 이더리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더리움이 이제 슬슬 또 언론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이 되면서 99.9%의 전기 비용을 아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이야기 자체로 이제 좀 미루어 보건데 이더리움이 상승했을 때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이 상승했을 때는 다른 알트코인의 하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떨어졌을 때는 다른 알트코인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지면 결국에는 알트의 유입의 길목이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먼저 오른 다음에 하락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이제 도미넌스들이 양분되면서 네. 여러 갈래로 좀 뻗쳐지면서 리플과 이런 알고랜드, 뭐 XLM 이런 코인들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역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차트는 항상 그 알트 코인들이 이제 오르거나 하락할 때 그 중점으로 봐야 하는 코인의 그런 차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입장에서 이더리움 위치가 다시 200만 원대를 좀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저항대를 또 이제 맞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더리움이나 리플 위주로의 이제 코인들 역시도 우리 이제 좀 떨어져 준다면 같이 매수를 했을 때 수익률이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유입이 많이 됐고 지금 이번 주죠. 저번 주랑 이번 주에 어쨌든 유입이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이 되고기도 했고 숏 물량이 좀 청산도 많이 됐고 좀 가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저점 부근에서 그 전에 있었던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하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은 이제 방향성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더리움 측으로 지금 현재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지켜봐 주셨고요. 이번에 칠리즈 상승했던 부분도 같이 좀 봐주십시오.
네, 칠리즈가 네. 월드컵을 앞두고 급등세도 보였고 거래량도 급증했다는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떴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브라질 쪽에 이런 총선 역할도 있었고 네. 이제 뭐 쇼 물량이 청산이 된 것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물량도 많이 들어왔었고 이런 여러 가지 네. 원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거고요. 이제 같이 보실 건 칠리즈 역시도 이제 이만큼 올려줬던 걸 다 빼줬어요. 하락을 네. 하면서 이제 이것도 끝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 입장에선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여기 매물대를 소화를 안 했겠죠. 그래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칠리즈는 여기 바닥에서 지지를 받으면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아래 보이는 거래량의 폭등이거든요. 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유입세가 증가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칠리즈는 그럼 지금 월드컵 수혜 코인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승세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런 월드컵 상승 수혜 역시도 이제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 방금 전에 분석되었던 대로 그렇게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브릭스와의 연결성을 또 빼놓을 네. 수가 없어서 같이 또 살펴보실 건데 이 홍콩 쪽에 지금 또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이제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리고 홍콩은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홍콩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돌고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방송에 나오기 전에도 살펴봤을 때 홍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브릭스 계열의 이제 우리가 생각한 홍콩까지도 중국까지 지금 뭐 CBDC를 하기도 하고 이런 네. 모습들을 미루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관계성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바이낸스가 브라질 쪽에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과 그쪽에 했을 때도 맞아요. 바이낸스 역시도 이제 지금 중국계 거래소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성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칠리즈가 상승했을 때도 이제 중국 계열 코인 역시도 이제 같이 봐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이건 지금 네오 차트예요. 네. 네오 차트고 같이 보실 거는 이제 다른 이제 이런 캔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래 거래량을 위주로 좀 보실 거고요. 네. 거래량이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부터 1년 정도인가요? 1년 정도 굉장한 거래량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거래량의 급등을 좀 뜻하는 거고 지금 입장에서 이 네오가 굉장히 거래량이 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또 중국이 잘하는 것들은 이제 국가 주도로의 이제 암호화폐 네.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도 디지털 위안화를 한다, CBDC를 한다 이런 것들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먼저 했고 그런 것들의 이제 이유가 되는 것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 결제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이미 친숙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고 달러를 좀 대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좀 많이 찾는 건데 그래서 동시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웨이브의 상승도 이번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웨이브나 칠리즈 그리고 네오, 가스 이렇게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상황까지 좀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차트까지 봐주셨고요. 이번에 크게 상승했던 칠리즈, 또 이더리움이 지금 물량을 확실하게 좀 모아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브릭스 쪽으로 암호화폐 투자가 조금 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코인까지 몇 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